자,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좀 봤어요. 기후변화가 장기간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온이 어떻게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킬리만자로의 눈이라고 하는 이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현상을 좀 봤고요. 엘고의 불편한 진실 같은 걸 쭉 봤습니다. 이런 협약들도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현상을 봤으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기 오염에서도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 변화 물질, 온실가스 이런 정의들 꼭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이거 갖다 나중에 시험도 보고 해야 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대기 오염의 정의.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존재하며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에 따라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물, 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네요.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 정의가 엄청 길고 내용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네요. WTO에서 공표하고 있는 대기오염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이란 노동환경, 즉 공장 등 작업장의 실내 환경과는 구별된다. 실내 환경이랑 구분돼요. 실내 대기 오염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자연 상태기가 생활을 영위하는 실외 대기를 지칭한다. 실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기 환경에는 실내 환경, 실내 대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훨씬 더 엄격해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거는 밀폐된 공장이라고 칠게요. 반도체 공장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대기의 질이 생산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또 더 중요한 건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람한테.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실내 환경 기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 기후, 생태계 변화 물질, 온실가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용어 정의입니다. 가스는 무엇인지, 입자상 물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먼지, 매연, 검댕 이런 게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오염물질 중에서요.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라고 있어요. 특정 대기 유해물질. 특정 따라 들어가니까 일반 대기 유해물질에서도 뭔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유해성 대기 감시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 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육. 이건 뭐냐면 여러분 생식에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대기오염 물질에는 환경 호르몬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다음 시간이나 언제 또 공부할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저농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육, 생식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대기에서도 하지만 수질에서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라고 있어요. 수질자만 바뀌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 여기에도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휘발성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요. 어디 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럼 다 휘발성인 거예요. 휘발이 되니까 우리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유소만 생각해 볼게요. 주유소 하면 기름 냄새 나잖아요. 탄화수소류입니다. 석유계 탄화수소 물질들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에요. 그리고 본드 같은 거 본드 냄새 확 나죠. 이런 거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뒤에 조금 더 볼 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조금 예로 들어서 좀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에 대해서 좀 뒤에 보면 생리대 사건, 릴리안인가 이거 그 생리대 그 접착제 찍찍 붙이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저귀랑 이런 것도 비슷하게 거기에서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들이 배출이 되는 거죠. 발생이 된 거예요. 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서 본드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이소필렌, 에틸벤진, 스틸 이런 것들인데 벤젠 이런 거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고 생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됐던 물질이에요.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고되고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대면 수업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걸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시 좀 볼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셔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기오염 물질과 특정 대기오염 물질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대기오염 물질 그리고 아주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할 특정 대기오염 물질 이런 식으로 나눠요. 둘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더 구분지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공통 부분도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오염물질, 인체에 미치는 오염물질들을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대기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이 오염물질은 아니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이 인간에게, 환경으로 노출돼서 인간에게 노출되면은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영화로 제작한 게 있어요. 물론 옛날 영화입니다.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에린 브로커비치라는 영화를 올려놨어요. 이거를 보시고 감상문을 쓰시면 됩니다. 숙제예요. 제가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겁니다. 여기에는 육가크롬이라는 오염물질이 어떤 기업에서 발생이 된 거를 조용하게 환경으로 묻어버렸습니다. 환경 내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나 토양, 여러 가지 환경 매체에 의해서 노출이 되죠. 그래서 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은, 영화에 나온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지금 우리 이 생리대 사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죠? 사람에게 직접 화학물질이 노출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 숙제를 한번 제가 내드렸어요. 숙제는 이 클래스에서 올려놓은 대로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되고 기한 넘으면 절대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클래스 올려놓은 거 그거 보면은 재생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재생이 잘 되죠. 자막도 같이 있어요. 재생이 잘 되니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플레이어를 좀 바꿔가지고 한번 재생되게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복습해 주시고 과제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